그렇게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내 판매되지도 않은 샤오미 SU7을 소개하고 장점을 강조하고 중국에 가서 막 시승하고 1548마력 울트라 그 성능에 감탄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부르짖고. 그런데 샤오미 SU7이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결함 또 고객을 속이는 그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입을 함구해버립니다. 입을 봉해버려요. 장점만 소개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고 우려가 되는 단점이나 문제점, 사고 이런 것들은 입을 봉해버린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샤오미 SU7 구설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율주행 보조로 3명의 20대 여성이 차에 타서 운행을 하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자율주행 보조를 풀었어요. 가드레일을 발견하고 공사 구간에서 차선이 변경되는 구간에서 수동운전을 하라고 전화를 딱 시켰는데 2초 만에 충돌을 했다. 그러면 위험을 인식하기 2초 전에 자동운전에서 수동으로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안전하다고 하는 SU7의 스탠다드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인산철. 폭발을 즉시 하고 그리고 또 폭발한 이후에 불이 붙은 이후에 문이 열리질 않았다. 시스템 이상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3명의 안타까운 20대 여성 3분이 불에 타서 숨지는 이 사건 중국 내에서 엄청난 여파를 일으켰습니다. 출시하기로 했던 SUV 모델도 연기해 가면서 샤오미가 이례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까지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야 자율주행이라고 표시하지 마. 이거 스마트 주행 보조야. 그리고 BYD에게도 신의 눈?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한 명칭을 써라고 권고를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SU7 굳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그걸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알 권리랍니다. 네, 좋아요. 알 권리. 알아두면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점만 알아야 됩니까? 우수한 점만? 문제가 되는 점을 알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고가 있어도 ICCU 결함 같은 게 생겨서 얼마 전에 M페스티벌에서 사고 일어났을 때 뭐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을 발칵 뒤집혀서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용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할 만큼 거기에다가 신차 계획까지도 연기를 시켜버린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이런 거야말로 알아야 될 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굳이 판매가 되지도 않은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이런 내용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뿐이 아니에요. 샤오미 SU7 울트라 그 이중으로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들어가 있는 카본 보닛이 옵션으로 나오는데 샤오미에서는 이 보닛을 장착하면 공기 역학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저항 계수를 조금 낮춰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열 제어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안에가 다 막혀 있답니다. 열 제어, 공기 역학 전혀 상관없는 장식품이다. 아니 카본 보닛이니까 무게 감량이 되잖아요. 중국에서 카본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 보닛 정도면은 한 200에서 300만 원 그 사이인데 샤오미 SU7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820만 원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포르쉐라든지 페라리 뭐 이런 슈퍼카 옵션을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싼 옵션이에요. 그런데 기능성이 없다는 걸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3배 환불해라. 지금 SU7 울트라 유저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알 권리로 알려줘야죠. 왜 샤오미 SU7 소개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걸 왜 함구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안 들리나요? 안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출력이 1548마력이라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는데 OS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900마력 정도로 출력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알고 보니까 서킷에 가서 특정 단계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그러면 풀린 뭐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1548마력으로 광고를 해서 찬사를 샀더니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를 하니까 900마력으로 출력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더니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니 사기 전에 이미 그런 조건으로 안전상 서킷 이렇게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비자분들이 갖추게 하기 위한 강제적인 요소로 이렇게 할 테니 알고 구입하십시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가 고객들이 나중에 알아내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풀어놓겠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 알 권리잖아요. 이것도 알아야지. 회사가 얼마나 소비자들을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말해서 호갱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 임의로 고지하지 않고 하느냐. 우리나라 같아서는 난리 나죠. 아이는 5N이 650마력인데 갑자기 OS 업데이트, OTA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400마력으로 내려갔어요. 알고 봤더니 현대 드라이빙 스쿨 가셔 3단계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 그때 풀어드릴게요 하잖아요. 너덜너덜하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기자들 들고 일어나서 이러니 현대는 안 된다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있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샤오미가 그랬는데 입을 봉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 권리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차를 굳이 현지에 가서 여러 번 시승기도 올릴 만큼 이거 알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셨으면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죠. 기업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샤오미 SU7의 품질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 소비자원에서 12년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품질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팬더나 헤드램프의 프레임이 변형이 돼서 막 벌어지고 그 틈이 막 육안으로도 너무나 흉측하게 식별이 될 만큼 이 조립 품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환불 사태, 집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 소비자원에서 12년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동시에 팬더와 헤드램프 쪽 프레임이 동시에 변형이 돼서 휘어버리는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테슬라에서 조립단 자체에 욕 많이 먹었는데 이거 테슬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유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알 권리는 이런 걸 말합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보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혹시나 모를 위험 요소나 자동차와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소비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를 최대한 주는 게 알 권리입니다. 좋은 점, 우수한 점, 그들이 광고하고 싶은 점만 노출하는 게 알 권리입니까? 그거는 간접 광고죠. 중국의 우수성, 중국의 뛰어남, 중국의 대단함을 광고하기 위해서 현안이 된 거지 국민들의 알 권리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균형을 잡아야죠. 좋은 기술 소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알 권리를 위해서 중국의 제품들을 잘 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기울어진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중국이 대단하다, 무조건 중국이 엄청나다 이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동차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전기차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배터리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소프트웨어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자율주행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AI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반도체 중국에 밀려서 가망 없답니다. 우리나라 뭐예요? 이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는 곧 망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국가들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네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로 대단하면 지구를 지배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국제경찰 노릇도 하고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 나라 국민들은 어딜 가나 우와 대단한 중국 국민들이구나 하면서 경탄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 눈을 가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샤오미 SU7 광고하시고 그거 대단하다라고 설명하신 분들 문제점들 하나하나씩 지적하셔야죠. 여러분들 왜 안 하세요? 왜 그걸 당연하다라고 보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십니까? ICCU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현대기아 영상마다 빠짐없이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차의 문제점들이나 그러한 부정적인 뉴스들은 왜 얘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 뭐 전기차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 일정 기간 가동을 멈췄다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에는 지금 전체 판매량 대비 재고가 10%를 넘어섰답니다. 전체 판매량, 시장 규모 대비 재고가 10%가 넘어가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BYD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넘쳐나는 재고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BYD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BYD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랍니다.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중국 여러분들 양적 성장 이뤄놓으시고 질적인 성장이 뒤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부작용들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뭐 작은 나라 걱정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큰 나라 중국은 여러분들이 진짜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하시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중국 걱정하시는 분들, 또 중국을 찬양하거나 올려치기 하시거나 좋은 점만 자꾸 얘기하시려는 분들 좀 티 안 나게 하셔야죠. 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도 다루고 그래야 좀 덜 의심을 하지. 이건 대놓고 좋은 점만 얘기하고 모르는 건 입 싹 닫고 하면은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자꾸 넘어가 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앞으로도 그럴까요? 네, 정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시고 항상 깨어 살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